제가 처음에 미술학을 하게 된 것도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 분유살 돈이 없다는 얘기를 은근히 들었어요. 그를 키워야 되는데 나 하나만 생각할 수는 없겠다 해서 일단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지만 오래 하지 말자. 그것을 30, 40, 50대 이렇게 계속 넘어가면서 하다가 일종의 번아웃이 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컵에 가득 찰랑찰랑 채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조금의 빈틈도 없이 사는 삶이 그렇게 훌륭한 삶은 아니었어요. 이사 오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삶의 여백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와서 좀 더 작은 것들, 좀 더 부드러운 것들을 보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며칠 일하러 나가는 날 외에는 오롯이 자연이랑 그림이랑 뭐 음악이랑 고요랑 매일매일 만나던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걸 참 벅차했었나 보다. 난 혼자 있는 걸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 고향의 산 그늘에 안겨 미처 못다 그려낸 생의 여백을 천천히 그려갑니다. 입춘이 지나자 바람결에 단내가 묻어나고 온 들판이 말캉거립니다. 이런 날씨엔 산책이 제격이죠. 이 계곡도 물소리가 제법 커요. 예뻐? 우리 집에서 오는 물이 여기까지도 다 오는 거죠. 우리 집 옆에서. 응.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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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네, 여기 들어가려고 그럴 거야. 동네 산책길에 그냥 지나치면 서운한 곳이 있다는데요. 은능아. 오, 애기야 아직. 애기. 은능아. 오야. 진짜 똑같이 생겼어. 오, 내가 잡고 있을게요. 어? 친해져 보세요. 괜찮아. 갈라. 은능아, 이리 와. 갈라는 무섭구나. 알았어 안 갈게. 너도 되게 무섭지? 갈라. 그렇지, 야. 은능아. 응? 은능아. 갈라 가볼까? 만나러 가볼까? 오, 꼼짝하네. 못한대야. 그니까요. 이 덩치감 못하는 거죠. 아유 늦게까지 불을 써놓고 뭐 하나 그랬지. 그때 참 그거 저기 아니라고 밤새더라 그냥. 그 거기 불 써있다가 불이 안 써 있으면 이상이야. 이제는 불이 없으면 이상해. 그렇게 부부가 이곳에 스며든 건 5년 전. 이 동네를 아는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아무도 안 사는 오래된 땅에 있는데 하면서 한번 소개시켜줘서 와서 보고 그날 저녁 때 샤워를 하는데 샴푸를 몇 번 했는지를 까먹었어요. 몇 차례를 했어요. 여기 생각만 나더라고요. 계곡이랑 대나무 숲이랑 아름다운 자연. 그래서 결심했죠. 이리로 와야겠다. 높은 아파트에서 살던 부부는 넓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직의 삶에서 수평의 삶이 되었죠. 저는 29살 정도부터 입시 미술학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횟수로 보면 한 43, 4년? 4, 5년이 되는 그 정도 경력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왔고 재작년에 은퇴를 했고 그냥 시골에 살고 있는 사람 김용대. 그게 제일 맞지 않을까요? 저는 수채화 작가 김수산나입니다. 아직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묻혀있는 보석 같은 작가라고 자칭.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 수채화로 유명해질지도 몰라서 그래서 매일 조신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열심히 작업하고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그림 그리고 있는 수산나입니다. 붓을 손에 든 지 4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여전히 그림을 그릴 때 설렌다는 수채화가 김수산나. 남편 김용대 씨는 소묘화가입니다. 두 사람은 미술학원의 선생님으로 처음 만나 서로의 예술 세계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그간 수십 권의 실기 교재를 집필할 만큼 단단한 화업을 쌓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대상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서 그리고 그림으로 만들었을 때 이만큼 좋고 행복했는데 보기엔 어때?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또 좋은 사람은 좋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글쎄 이러면 그래? 그럼 다음엔 또 이걸?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집안 가득 번지는 기타 소리를 따라가 보니 김용대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금오도 가는 길이요. 금오도 가는 길? 네. 그런 비전 노래가 있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제가 아내하고 같이 금오도로 놀러 갔다가 그 금오도에 굉장히 친한 제 후배가 살고 있거든요. 부부가. 배를 타고 비가 오는데 넘어가는데 문득 파도가 치고 비가 오는데 악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놓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 가면 되겠다 해서 머리를 집어넣었다가 돌아오자마자 그냥 친 거예요. 한 번에 됐어요. 삶의 풍경들을 음악과 그림으로 포착해내는 감각. 역시 예술가답습니다. 그림 그리다가 조금 지루해 그러면 피아노를 치기도 하고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 누가 기타를 쳐요. 저거 저렇게 나가는구나. 첫 곡이 뭐구나. 음이 뭐구나.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한번 또 쳐보고 그렇게 하니까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되면 재미없어지죠. 그래서 일로 하지 않으려고 하나에 너무 빠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주가 되는 거니까. 때로는 느슨한 놀이터, 때론 팽팽한 작업실이 되기도 하는 공간. 스위치 하나에 빛은 달아나고 어둠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 흐트러짐 없는 혼자만의 몰입입니다. 저는 제 아래층 제 작업실이 저만의 공간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로만 나도 꼭 필요한 것들, 음악, 미술은 당연하고 또 문학적인 것들. 그래서 그 공간은 제가 여태껏 처음 가졌던 저만의 공간이에요. 전 고등학교 시절이나 이럴 때도 제 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 방이 생기고 거기에서 거의 집거를 하죠. 일이 없을 땐.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작업실이. 치열한 입시 미술의 현장 속에서 교육이 아닌 나를 위해 붓을 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학원을 접고 나서야 그의 붓은 다시 생기를 얻었습니다. 부부에게 귀초는 유려한 삶의 풍경화에 꼭 필요했던 여백이었습니다. 저는 저 고등학교 때 오빠가 이제 건축가 대학생일 때
수야, 나중에 오빠가 건축가가 되면 너한테 네 미술하는 작업실을 지어줄 거야. 그때는 내가 꼭 아주 멋있게 지어줄 거야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적은 돈이지만 요만큼의 300평의 땅을 사고는 바로 오빠에게 드디어 때가 됐어. 만들어줘. 그리고 이제 오빠가 같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지어놓은 이 공간이 매일매일 신기해요. 5년 전 귀촌의 첫 시작은 탄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일. 화가 동생을 위해 건축가 오빠가 나섰답니다. 그렇게 자연과 길게 어깨동무를 한 참중나무 집이 지어진 것이죠. 여기는 이렇게 조금 볼록 나오게 한 것도 사실은 이제 김수한나 작가가 여기가 자기 작업실인데 밖으로 나와서 발코니에서 외부를 보면서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 디자인은 여기까지였었어요. 반드시였다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더 내보지. 근데 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나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요 나무 있는 만큼을 조금 도려내고 그래서 각을 살짝 주고 돌리고 우리들이 다 각을 나무를 돌려서 살렸으면 좋겠어. 크고 튼튼한 통창엔 오빠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 앉아봐. 네 작업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창턱을 높이고 낮출 거니까 앉아봐. 그래서 제가 앉아서 실제로 어디까지 보였으면 좋겠어. 도로가 보이네, 차가 보였으면 좋겠어를 하니까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진짜 내가 살 집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렇게 살아있는 풍경화를 품은 화가의 작업실이 탄생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땅을 만났고 그 땅 위에 건축가 오빠가 지은 집. 수산나 씨는 화가의 눈으로 내내 그 과정을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집의 탄생이 그림으로 쌓이고 결국 그림 같은 집이 완성됐습니다. 그 서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비율을 많이 틀어주고 거기에 거실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거실이 사실은 저쪽 끝으로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배치예요. 그런데 작가에게 우선 가장 많은 공간을 또 가장 좋은 비율을 주는 것이 내가 내 동생인 수한나 작가한테 해줄 수 있는 커다란 선물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쪽으로 우선 배치를 해주고 그리고 아래층 1층은 우리 또 매제공 작업 공간. 그래서 거기는 오롯이 자기만이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사색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또 만들어주고. 이 집 덕분에 부부는 뭔가를 되찾았다 말합니다. 치열했던 삶 속에서 잊고 있었지만 잃어버리진 않았던 것. 언젠가는 가족들과 고향의 자연에 안겨 살기. 그 오랜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매일 꿈 같은 현실이 새 아침을 맞습니다. 삼 년 전인가? 그때 갑자기 당뇨, 고지혈, 고혈압이 함께 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큰일 납니다. 당장 약을 드셔야 되고 그때 이제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당뇨에는 이제 근육을 키우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 건성으로 다니던 헬스클럽을 정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죠. 어느 날 헬스장에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 상반신만 이렇게 딱 보고는 친구들이 한 2, 3초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는 이거동성으로 야, 이소룡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쯤 이렇게 인증 사진 하나 찍어 놓으면 정말 편하구나. 근데 되면 딱 좋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많이 나온 날이라서. 매일 아침 논산 시내로 출근을 하는 김용대 작가.
입시미술학원을 정리할 당시 은퇴 후의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았답니다. 40년 몸에 익은 습관을 하루아침에 털어내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요? 대신 빡빡한 계획이나 부담은 내려놓고 가벼운 화실을 열어 취미로 붓을 잡은 이들의 노력과 열정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만큼 이렇게 어둡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어둡게 해주면 일단 입체가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네, 끝이 없는데 선생님이 그림의 여행을 우리를 데리고 목적지까지 가신다고 했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 열심히 가고 있는 중.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믿고 가보려고. 어두움이 있는 게 있어요. 밝다 어둡다 대상을 봐야죠. 그림의 배경은 어두운데 실제 석고 뒤를 흰색으로 더 밝은색 해놓으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지만 주변에 어떤 톤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소묘의 명암에 집중하다 보면 삶의 명암도 근사해집니다. 유화 같은 건 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림은 하고 싶은데 그냥 남부평생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자리를 딱 주셨잖아요. 저희 집 말고 저희가 올 수 있고 제가 못했던 걸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애들 키우느라고 막 힘든데 그래도 내가 가서 그릴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런 공간을 이렇게 열어주시니까 항상 열어놓으세요. 주말까지도. 오고 싶으면 언제든 와서 그래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부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그림이 삶의 힘이 되길 그는 바랍니다. 여긴 제 고향입니다. 제 고향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과는 오랜 동안 지내면서 좋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과 남은 인생들을 함께 갈 수도 있겠다.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건 아니어도 이런 시간들 동안 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행복하겠다. 그렇다면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줘야 되겠고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싶었고 오늘도 그의 화실에선 수런수런 각자의 그림이 피어납니다. 한편 집에 있는 수산나 작가는 텃밭 채소들이 수런거리는 소리를 들으러 갑니다. 목이 마르다는 소리인지 햇볕이 고프다는 소리인지 귀촌 5년차가 되어서야 귀가 트였다는군요. 한 뼘 텃밭이라 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내 여기서 일주일에 한 10개 정도의 잎사귀를 따먹었고 시금치는 좋죠, 따먹기가. 보기에도 재밌잖아요. 이만큼 정말 먹을 만큼만 딱 해나가고. 시골살이 하면 텃밭에 대한 로망 때문에 막 엄청나게 막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다들 접고 조금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점점 규모가 작아져요. 저도 처음에는 이 작은 텃밭이지만 하도 욕심껏 이것저것 많이 심어서 정말 온 동네를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수확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만 해요. 이 정도면은 한 번 먹을 정도는 아마도 될 것이다. 예쁘죠? 얘들은 봄동인데 이제 3월 되면 이게 더 확 펴서 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뜯어 먹을 수도 있고. 요거는 열무는 예쁘게 활짝 핀 상태에서 공중에서 찍어서 그림 그리려고 그렇게 해서 키워놨던 거예요. 겨울에 어차피 죽을 줄 알지만 뭐 또 그림 소재로 한 생명 다 하면 또 괜찮지 않니? 하면서 심었던 거예요. 그때 땅이 남았길래. 계절의 기척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낮고 작은 생명들. 사소한 푸성기들도 그녀의 손끝에선 꽃이 됩니다. 우리 곁에 꿈틀대는 작은 우주를 포착해 수채화로 기록합니다. 나물 뜯어봤어.
갈라. 너 또 내 실내화 물고 갔지? 맨날 실내화를 물고 가면 어떡해. 갈라, 이리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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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는 전혀 줄 생각이 없어 보이죠? 결국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잡는다. 얘 이렇게 뛰면은 등에 털이 곤두서요. 저렇게. 이야. 이야. 이리 줘. 실내화 줘. 실내화 가져가지 마. 칼라는 이 상황이 마냥 즐거워서 꼬리를 살랑살랑. 신발 도둑, 실내화 도둑이에요. 이제 1년, 이제 한 달 있으면 1년 되거든요. 근데 아직 천방지축이에요. 그래서 잘잘못을 몰라요. 도대체가. 갈라, 손. 옳지. 코. 오이. 됐어. 먹어. 조용한 일상에 갈라가 안겨준 기분 좋은 소란. 하지만 이내 다시 혼자만의 고요를 만끽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은 안 보이세요? 저희는 정말 금슬 좋은 부부인데 따로 똑같이 살아요. 살아있어요. 분명히 가까이에 살아있어요. 예, 철길처럼 가는 길도 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그런데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그래서 부부싸움도 없고 서로 갈등이 생길 일도 없어요. 저녁 때 한번 만나요. 견우와 직녀처럼 만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부부. 함께 저녁밥을 먹고 또다시 헤어졌습니다. 해가 기울고 밤이 저물어야 그녀의 붓끝은 활짝 일어나 기지개를 켭니다. 왜 밤에 하세요? 아주 오랫동안 입시미술학원에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오는 밤 시간부터 수업이 되잖아요. 밤에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 다 보내고 나서 밤 10시, 11시 되면 그때 이제 제작업을 했었던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로 은퇴하고 들어와서는 오롯이 제 시간인데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서 조금 더 심야로 뭐 새벽 2시, 3시로 넘어가면 오롯이 내 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장난처럼 부엉이 뛰라고 해요. 생업을 마쳐야 내 시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하루. 그녀는 줄곧 보통의 삶을 살아오며 기어코 보통 너머의 그리기를 읽어왔습니다. 일상의 작은 조각들을 정성스레 예술의 그물로 건져 올립니다. 그때 갔던 기억이 맞아요, 맞아요. 새록새록 나기도 네. 하고 또 새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 가게에서 뭐를 팔았든가 내가 거기서 뭐를 샀든가 하는 추억도 있고 가져갔던 일행들이 그때 한 농담 소리도 생각나고 날씨는 어땠는지 처음 맡는 냄새는 어땠는지도 그림 보면서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 갔던 곳을 그림으로 옮겨놓는 거는 더 각별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였을까? 기억나지 않는 생의 어느 순간 물이 스미고 색이 번지듯 그녀는 수채화의 물맛에 빠졌습니다. 한없이 투명하지만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호수였습니다. 수채화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다정하고 편하네요. 번지고 흐려지면서 다시 또 마르면서 진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매체에서 볼 수 없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놓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굉장히 디자인틱하거나
아주 사실적이거나 혹은 또 더 자기 세계를 이렇게 막 강조해가지고 주장을 강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저는 수채화가 가진 거 매체의 특성을 드러내면서 그림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고 싶거든요. 위층과 아래층 두 화가의 밤이 두 겹 평행선으로 깊어갑니다. 얼굴을 그릴 땐 살갗 속에 숨어있는 근육과 뼈를 생각하며 그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는 나무를 보기 이전에 숲을 먼저 봐야 하는 이치와 똑같죠. 그림도 똑같습니다. 근본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결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위입니다. 윗입술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과 그림을 나누기 위해 그는 요즘 영상을 찍고 만드는 일에도 공을 들입니다. 귀천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도전입니다. 하나가 저물면 하나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부부는 나란히 저무는 밤을 보내며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제는 짝꿍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는 중요하지 않은 나이가 된 것 아닌가요? 근데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조금씩 원하는 것들을 서로가 이렇게 부벼주고 그래서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아내가 좀 슬픈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내가 더 마음이 아픈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듬게 되고 그게 같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만이 또 잘 살아온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아닐까. 싸우지 않고 욕심내지 않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비로소 된 것 같아요. 잘 둘이 걸어가는 길. 그래서 손 닿으면 이렇게 닿을 수 있을 정도의 철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아요. 바라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으면서 내 갈 길도 잘 가고 있고. 그래서 바라는 거는 이만큼만 이제 건강 유지하면서 마음 상하는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으면 그렇다면 텃밭에 있는 채소들도 무한 제공하면서 더욱더 건강하게 할 수 있으리라. 늘 그리던 꿈이었지만 이렇게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왜 그리 몰랐을까요? 치열했던 두 청춘은 40여 년의 세월을 촘촘히 채색하며 여기에 다다랐습니다. 온전히 자연에 둘러싸인 둥근 여백, 비울수록 채워지는 다정한 생의 여백입니다. 걱정되는 거는 이렇게 느리고 천천히 가는 나라는 우리라는 사람들의 이 생활이 오픈이 돼도 괜찮을까? 무슨 재미가 있을까? 보는 사람들이. 저는 덕분에 제 방도 청소를 할 수 있었고 이제 다시 어지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